안녕하세요. 성공의 이나모 신부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애니어그램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것은 애니어그램의 인문학적 해석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사실 애니어그램은 성립사가 없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과학이나 심리학이 될 수 없고 인문학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애니어그램이 과학이 될 수 없는 또 큰 이유는 애니어그램은 절대자를 상정합니다. 신이죠, 신. 신과 같은 완벽한 존재가 있다. 물론 고대 세계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하나의 가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에서는 이게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면 하나의 이제 과학이 아니라 그냥 인문학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신이 가지고 있는 성질,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신성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느님이 가지고 있는, 지니고 있는 성질, 여러 가지 성질들, 그걸 갖다가 신성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애니어그램에 따르면 신은 9가지의 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올바름, 사랑, 능력, 창조, 지식, 충성, 즐거움, 힘, 평화. 그런데 과연 신이 겨우 9가지 신성만 가지고 있을까요?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는 신이 겨우 9가지 신성만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9라는 숫자에 주목해야 합니다. 9는 예로부터 변화의 끝, 새로움의 끝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0,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나가잖아요. 9가 새로움의 끝이고 변화의 끝이다. 왜냐하면 10은 1, 0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1, 0은 앞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움의 끝 9가 이제 애니어그램의 어떤 이제 근거가 되는 것이죠. 물론 신의 속성이 겨우 9가지밖에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추려서 보면 결국 많은 것들이 대동소이하고 9가지로 추려진다. 이것이 이제 고대인들이 신이 가지고 있는 성질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서에서도 성령의 9가지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성령의 은총이 9가지밖에 없겠습니까? 무수히 많죠. 그렇지만 또 추리다 보면 유사해서 9가지로 추려진다는 것이 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9라는 숫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은 9이고 또 인간도 독특하게 9가지 유형으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과연 또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럼 각 유형의 유형 분포는 어떠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확하게 거의 9분의 1씩 되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이 조작한 것이 아니라 신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유형들은 어떤 특정 집단에
많이 속해 있습니다. 사유형인 경우, 예술가인 경우 예술가 집단에 어느 다른 유형보다 많이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말하면 어떤 규칙적인 생활을 필요로 하는 조직 생활이나 이런 데 사유형이 많이 없겠죠. 그렇죠. 구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로 전통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확률이 많습니다. 너무 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천천히 또 자기 페이스대로 움직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구유형은 전통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TV나 공중파 방송이나 또 이제 요즘에 여러 오락 채널에는 거의 안 나오지만 교육 방송으로 가면서 종교 방송으로 가면서 이 얼굴 큰 사람들 점점 등장하게 됩니다. 선생님들, 성직자들 이런 전통적 직업에 종사하는 유형이 많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가지고 사느냐? 신은 이걸 다 가지고 삽니다.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하느님, 예수는 유형이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애니어그램 유형은 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제가 이 애니어그램을 대림절이라는 이제 기독교 절기에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4주 전, 성탄절 전 4주간의 주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림절,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어느 분이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이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가 대림절이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일찍 오셨습니다. 예, 이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애니어그램은 인간이 모든 유형을 다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애니어그램으로 유형을 찾는다는 것은 저기 9가지 신성 중에서 과연 어떠한 것을 가장 특징적으로 부여받았는가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올바름인가? 지식인가? 평화인가? 뭔가 이 단어를 보면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통 대부분은 2개나 3개,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것이 너무 자기 유형을 찾는데 당연한 결과입니다. 처음에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점점 강의를 통해서, 워크숍을 통해서 이 과정을 줄여갑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나중에는 무엇이 메인이고 무엇이 서브인가를 갖다가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1유형인데 2번 날개다. 그러면 올바름이 주되 사랑이 서브이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신성들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과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한 사람은 꽤 5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찾아가는 게 애니어그램의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과 신과의 다른 점은, 인간은 죄를 지어서 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속성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를 낳고 나서 얼마나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그 마음이겠죠. 그러나 인간은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이라는 것은 이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죄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어떤 구체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세상의 중심, 우주의 중심에 서려고 하는 것, 우리의 근본적인 존재 기반인 신을 떠나 스스로 살아보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기독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 이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죄된 상태가 되는 것은 타락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애니어그램은 또 역시 죄도 유형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일형은 올바릅니다. 올바름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많은 원칙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원칙을 지키기에 노력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되어야 하고 저것은 저렇게 되어야 한다. 삐뚤어진 책상도 똑바로 맞춰야 하고 남의 집에 가서 그림이 삐뚤어져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림을 맞추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높은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하게 됩니다. 분노도 옳지 않기 때문에 억제합니다. 일령은 올바름이라는 장점과 분노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형은 사랑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돕지 않고는 못 베깁니다. 제가 교회에 있었을 때 예전에 노숙인 분들을 위해서 그 배식 봉사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분들에게 밥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내세요, 수고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어려우시죠? 이렇게 힘내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대부분 이유형입니다. 또 봉사활동을 아주 기꺼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갖고 있는 죄는 교만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전하는 그림자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스스로가 하나님과 어깨를 겨루고자 하는 것, 스스로가 사랑의 근원이 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유형의 죄인, 약점인 교만인 것입니다. 나의 사랑 없이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과연 네가 나의 사랑 없이 살아갈 수 있겠어?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아이를 이렇게 지나친 사랑 속에서 키우다 보면 성인이 되어서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대학에서 학점이 잘못 나오니까 엄마가 대신 따져주는 이런 마마보이를 만들 수 있는 확률도 높은 유형입니다. 3유형은 모든 유형 중에서 매우 유능합니다. 언론 지상이나 TV나 이 3유형이 항상 등장합니다. 항상 이슈 메이커가 됩니다. 유능하기 때문에, 많은 걸 이루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인정하고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마치 할 수 있을 것처럼 나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기만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3유형의 약점인 것입니다. 4유형은 매우 창조적입니다. 주위에서 4유형을 보면 뭐 액세서리 하나를 사도 남들과 다르고 눈에 띕니다. 그리고 옷을 하나 입어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평범하거나 유명한 브랜드를 입지 않고 꼭 독특한 옷을 입고 다른 사람들과 구별을 지웁니다. 이런 유형들은 정말 눈에 확 띕니다. 예전에 한겨레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할 때 단번에 4번 유형인 분을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겨울이었는데 대체로 코트가 검은색이거나 짙은 색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안의 옷도 짙은 색입니다. 첫 번째 강의 때 이분은 코트를 벗은 순간 샛노란 가디건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럼 구별이 확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의 시간, 이제는 연두색 가디건을 입고 오셨습니다. 아, 이분은 4번이다. 나는 구별되어야 한다. 자기도 모르지만 그렇게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창적이고 이렇게 뛰어난데 그런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떨까요? 되게 이 4유형은 직관력도 뛰어난데 질투가 샘솟습니다. 질투가 샘솟고요. 또 이제 좀 어떻게 혹시 상대방이 나보다 더 재능이 뛰어나면 정말 어쩔 경우는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질투 속에서 분도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자분들의 질투도 만만치 않지만 남자분들의 질투도 만만치 않습니다. 질투는 역사에 있어서 가장 최초의 살인의 원인입니다. 카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질투심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5번 유형은 지식이라는 감점과 탐욕과 인색이라는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5번 유형은 정말 스펀지처럼 지식을 빨아들입니다. 대부분 반에서 1등하거나 최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이 5번 유형이 많습니다. 얼굴이 갸름하고 안경 쓰고 조용히 앉아서 공부를 하는, 그리고 정말 지식을 탐욕스럽게 모아서 머리에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머리에는 정말 많은 방이 있어서 이것은 이것으로, 이것은 이것으로, 이 지식은 이 지식으로 아주 잘 분류합니다. 그러다가 서로 연관이 없을 듯한 지식을 한번 휙 돌려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논문입니다. 논문. 서로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서로의 연결점을 찾아서 새로운 지식을 만든 것. 논문을 통해서 발표하죠. 학자들이 많은 유형입니다. 그렇지만 그 지식을 나누는데 매우 인색한 유형입니다. 반에서 약간 이 껄렁껄렁한 친구들이 와서 1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정리한 거 있으면 좀 줘봐. 시험이잖아. 그럼 5번 유형은 절대 최고급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적당한 수준의 정보를 줍니다. 95점과 100점 사이를 오가는 정보는 절대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 부자인 경우에 인색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크루지가 그런 유형이죠. 우리 전래동화에 나오는 사람들, 저희 양반도 그렇고요. 많이 모았지만 지나치리 많지 검소하게 사는 사람들, 물건을 잘 사지 않고 쓰지 않는 사람들, 나눠지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 이게 5번의 약점입니다. 6번은 충성가입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항상 걱정이 많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런 일이 생기면 나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미 생기지도 않은 일을 미리 땡겨서 걱정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그 불안에서 벗어나게 할 어떤 대상을 만난다. 그게 사람이 될 수 있고 공동체가 될 수 있고 하나의 무슨 학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코란이 될 수 있고. 나의 불안을 잠재워줄 어떤 대상을 만나게 되면 아무런 생각 없이 몰입해서 충성하게 됩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의심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믿어버리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유형입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그런 어떤 이제 경로를 밟아간다라는 것이 6번 유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번 유형은 즐거움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재치도 뛰어나고 또 유머 감각도 뛰어납니다. 항상 주위에 사람이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갖고 있는 약점은 무절제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개그맨들이 어떤 죄에 빠지게 되어 있는가를. 대부분의 개그맨이나 개그맨스러운 연예인들이 도박이라는 이 죄에 빠지게 됩니다. 적당히 어느 정도 하면 재미고 오락인데 이 도를 넘어서게 되면 그때는 제재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절제, 즐거움이란 강점과 무절제란 약점을 갖고 있다. 8번은 힘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8번 유형도 역시 눈에 띕니다. 한 초등학교 3학년만 돼도 어느 정도 벌써 반에 대장으로 스스로 아니면 뭐 타이에 의해서 이렇게 군림하게 됩니다. 키가 작더라도 다부진 체격을 갖고 있고요. 운동에 뛰어나고요. 또 싸움도 잘합니다. 행동 유형이기 때문에요. 리더십도 강하고요. 권력에 대한 동물적 본능도 있습니다. 8번이 갖고 있는 약점은 파렴치입니다. 염치라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떤 질서나 도덕, 예절, 규범을 말합니다. 파라는 것은 깬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은 정말 많고도 많습니다. 파란불이 켜지면 횡단보도를 건넌다. 이것부터 뭐 빨간불이 서면 차를 멈춰야 한다. 정말 많은 규칙과 규범 속에서 살아갑니다. 8번은 워낙 야성적인 유형이어서 이런 세세하게 놓여진 이 규칙을 지켜나가는데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걸 깨버립니다. 그래서 파렴치. 뭐 제가 앞에서도 예를 들었지만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 얘는 다음 시간에 한 번에 몰아서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힘과 파렴치라는 강점과 약점을 지닌다. 그 다음에 구유형은 평화라는 장점과 게으름이라는 약점을 지닌다. 구유형은 웬만하면 수용하고 받아주려고 합니다. 그냥 좋은 게 좋지 뭐. 이렇게 이제 받아줌으로써 수용함으로써 수용의 폭이 큽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다른 타인들과 평화를 이루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좀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냥 지나가자. 이런 식의 이제
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역시 수용에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용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상사가 있는데 부하 직원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이제 누군가에게 좀 일을 시켜야 되는데 9번 같은 경우는 이제 시키면 예,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냥 수용해서 합니다. 아유, 이번 한 번만 해주는 거.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되면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감사함을 알고 있는 건가?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이용해 먹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9번이 갖고 있는 게으름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육체적 게으름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체로 아주 바지런한 구유형도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은 정신적 게으름입니다. 아까 그 상사와 부하의 경우에서 보면 한 번 딱 해줬는데 두 번째 될 때 이거 습관이 되겠다 해가지고 빨리 끊어내거나 쳐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한 태도인데 이렇게 주위로부터 자신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3년 같은 1년 같은 경우는 뭐 당장 이제 분명한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하면 제가 한 번은 해드렸지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3번 유형은 이제 적당히 빠져나갈 수 있고, 다른 유형들은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유형이 있겠죠. 7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약속 있어서요. 그걸 뭐 그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 4번 급 우울해진다거나 그래서 이제 상대방을 설득한다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제 그러면서 뭔가 자기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이제 그 게으름 때문에 뭔가 이 관계에서 틀어지는 그런 상황이 꽤 있습니다. 처음에 한번 말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때 계속 참음으로써 문제를 키우다가 화가 나서 회사를 뛰쳐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9번 유형들은. 그런 경우가 이제 게으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빨리 판단하고 빨리 대응하는 일, 이것이 9번 유형이 게으름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입니다.